자, 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께서는 이런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한 번씩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올해는 그 세법 개정안 발표된 내용을 직장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을 나눠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로 직장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 아시면 좋을 세법 개정안 내용들인데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빠르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내용은 세법 개정 현재 아니고요. 이게 국회 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그때부터는 시행이 되는 거니까 혹시 연말에 국회 의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제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딱 뭐 직장인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일단 결혼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에 1억 원을 신설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5천만 원인데 이제는 1억 원을 추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요거 자세한 내용은 제 관련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말 영상할 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뭐 각 그 상환 기간이나 상환 방식별로 해가지고 1,800만 원까지 최대 해줬는데 요거 한도를 좀 늘렸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 늘렸고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도 현재 5억 원에서 지금은 6억 원 이하로 확대시키는 걸로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택조당 차입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 그 좀 더 넓은 범위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는 건데 기존에도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고액 기부금이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3,000만 원을 초과하면 4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딱히 뭐 직장인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이 진료 용역, 그러니까 수의사죠. 그러니까 수의사가 진료하는 이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되는 게 있었어요. 과목별로. 그 면세되는 종목에다가 이렇게 더 추가가 된다는 거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직장인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직장인분도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녀장려금 대상하고 지급액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장려금을 지급 대상할 때 소득상한이 4천만 원이죠. 제가 지금 내용 드리는 건 굉장히 요약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녀장려금이나 뭐 근로장려금 이런 것도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뭐 조건이나 요건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자세한 건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개정되는 내용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튼 소득상한이 4천만 원인데 이제 소득상한을 7천만 원까지 늘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최대 지급액도 지금은 80만 원인데 이제 자녀 1인당 100만 원까지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출산수당, 보육수당 해가지고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근데 요거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늘려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관련해가지고 뭐 지원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뭐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세제적인 혜택들이 있는데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나 장병 내일 준비적금 비과세, 이건 군인들에 한정된 거죠. 그리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공제나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지금 적용기한을 각각 올해로 그러니까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요 3%에서 5% 정도의 굉장히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거든요. 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가거나 뭐 15% 분리과세를 가거나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요 금액 자체를 1,500만 원으로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500만 원이 안 되면 이렇게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로 적용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에서 우리 의료비 세액공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 의료비가 아니면 한도가 있죠. 근데 이제 6세 이하 의료비나 산후조리 비용 같은 거에서 개정이 되는데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를 폐지하고요. 그러니까 한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후조리 비용 같은 경우에도 한도 200만 원으로 공제를 해줬는데 요거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줬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전체 근로자로 다 확대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요 적용 기한이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거든요.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거를 지금 3년 더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도 컴퓨터 학원 등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 하고요. 대신에 이제 납입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 적용 기한은 역시 25년도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 한도만 상향을 지금 시켜준 거죠. 300만 원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직장인들과 관련될 것 같은 세법 개정안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물론 이 중에 그대로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정이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것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이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개정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요.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